북한 최고 병원의 엘리트 의사. 그에게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명예, 지위, 그리고 탄탄한 미래까지. 하지만 그 휘황찬란함 뒤에는 절망과 감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의료체계, 숨겨진 진실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협하는 그림자. 선택의 기로에 선 의사. 체제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진실을 택할 것인가? 한 의사의 맹세는 무너지고 있었다. 생사의 갈림길, 그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자유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가? 탈북 엘리트 의사의 충격 증언은 당신이 알던 북한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입니다. 평양의 명문 의과대학 졸업식 날이었는데요. 강당안은 졸업생들의 설렘과 가족들의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고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갈 때였어요. 묘하게도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아주 차분한 기분이었어요. 붉은 리본으로 묶인 졸업장을 손에 쥐었는데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제 얼굴에는 저절로 환한 미소가 피어났고 조용히요. 제 마음속으로는 굳건한 맹세를 속으로 다지고 있었습니다. 인민을 위해 제 모든 의수를 바치겠다는 다짐이었는데요. 그 순간만큼은 제 삶의 가장 숭고한 약속이라고 느꼈습니다. 저의 눈빛 속에는 국가가 저에게 기대하는 것 이상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엘리트 의사로서의 깊은 자부심이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빛나는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평양의 고층 아파트, 제게는 그곳이 황금빛 안식처 같았는데요. 널찍하고 잘 꾸며진 공간은 제가 가진 특권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에는 푸짐한 음식이 가득했고요. 일반 주민들에게는 꿈도 꾸기 어려운 풍요로운 생활이 아주 자연스럽게 펼쳐졌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삶에 만족하는 듯 보였지만요. 저는 이 안락함 속에서도 묘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익숙해진 이런 특권들이 저를 특별하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그 안에는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야경은 화려했지만요. 그 불빛 아래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자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새 저의 마음속엔 깊은 고뇌가 자리 잡았는데요. 과연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안식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밥상 앞에서 가족들과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지만요. 제 시선은 자꾸만 창밖 어둠 속으로 향했습니다. 돌아보면요.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겉으로 보이는 풍요로움 뒤에 감춰진 진실을 찾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아주 조용히요. 저의 내면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요.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제가 모는 고급 승용차의 창밖으로는 평양 시내가 아주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선전물들이 도시 곳곳을 수놓고 있었는데요. 마치 거대한 무대장치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붉고 강렬한 구호들은 힘찬 미래를 약속하는 듯했지만요. 그 아래로 고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친 어깨는요. 묘하게도 눈에 띄는 활기찬 표정들과 대비되곤 했어요. 그리고요. 저는 그 모습을 그저 무심히 지나치곤 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풍경이었지만요. 어느새 제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요.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모습 같았고요. 저 역시 그 일부라는 사실이 문득 무겁게 다가오곤 했습니다. 가끔은 저 화려함 뒤에 가려진 진실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곤 했는데요. 그 생각은 좀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곤 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핸들을 잡았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믿으려 했었습니다. 그저 정해진 길을 따라 묵묵히 운전했을 뿐이었지만요. 제 시선은 계속해서 창밖의 풍경을 맴돌았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선명하게 갈리는 도시의 모습은 어쩌면 제 내면의 풍경과도 같았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특권층 병동은요. 다른 공간과는 확연히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는데요. 아주 희소한 약품들과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에 입원한 환자분들은 모두 고위 간부들이셨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최고급 치료를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저의 모든 의학적 지식과 정성을 쏟아부었는데요. 그분들의 건강 유지가 저의 중요한 임무였으니까요. 겉으로는 냉정하고 차분한 의사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만요. 제 안에서는요, 묘하게도요, 끊임없이 질문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나설 때면요, 복도 저편에 길게 늘어선 일반 환자들의 대기실 풍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늘 북적였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스럽게 기다리는 사람들의 지친 모습들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절망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는데요. 저와는 너무도 다른 현실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현실을 애써 외면해야만 했는데요. 그것이 제가 이 체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곤 했습니다. 어느새요, 제 시선은 다시 화려하고 안락한 특권층 병동 안으로 향했고요. 저의 내면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습니다. 돌아보면요, 그 순간의 회피와 침묵이 저의 양심에 아주 천천히요,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탁은 언제나 그랬듯이 따뜻한 김이 오르는 음식들로 가득했는데요. 갓 지은 밥 냄새와 찌개 끓는 소리가 정겹게 어우러졌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요리들을 손수 차려주시곤 하셨고요. 동무들도 제 앞접시에 반찬을 덜어주는 게 당연한 풍경이었죠. 모두가 평온한 얼굴로 웃음꽃을 피웠는데 제 마음속엔 알 수 없는 무거움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은미는 제게 병원에서의 일은 어땠는지 물었지만요. 저는 그저 괜찮다는 짧은 대답만 건넬 뿐이었습니다. 특권층 병동에서 보았던 불공평한 현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 평범한 저녁마저도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숟가락을 들었지만 요리 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그저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게 되더군요. 가족들은 제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눈치였지만요. 제 안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풍요로운 저녁이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묘하게도요, 제가 누리는 이 안정감과 행복이 어딘가에서 골마 터지는 아픔 위에 서 있는 것 같았고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탁의 정적은 제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을 넘어 깊은 고뇌와 새로운 결심의 시작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저희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야 했는데요. 그곳에서는 항상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들 경직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요. 겉으로는 집중하는 척했지만 속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강연의 내용은 언제나 단조롭고 반복되는 가르침이었는데요.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이념만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 가르침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지만요. 묘하게도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안에서는 묘한 불협화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요. 조용히요. 제 마음속에서는 질문들이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매번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오히려 제 안의 회의감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설자의 열변은 이어졌지만요. 어느새요.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조차 알 수 없는 피로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새장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이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숨막히는 답답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말하자면요, 그 모든 것이 거대한 허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만을 강요하는 듯 했습니다. 돌아보면요, 그 학습 시간은 저에게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제 내면의 균열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가족들도 모르게 저는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서가 깊숙이 공식적으로는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될 그 서책들이 감춰져 있었는데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는 순간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아주 천선히요.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처럼 저는 책을 펼쳤습니다. 금서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지만요. 페이지마다 다른 세계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알 수 없는 문자와 낯선 그림들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그것들은 저에게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창문과 같았습니다. 책 속에는 저희가 배워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자유로운 생활과 풍요로운 물질 문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말하자면요, 제가 알던 세상은 너무도 작고 왜곡된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의 권리와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저에게 아주 강렬하게 다가왔는데요. 그런 말들은 저희의 가르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단어들이 품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 애썼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매일 배우던 사상과 이념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지만요, 그 책 속의 논리들은 이상할 정도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질문이 솟아났는데요. 과연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진실일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랜 시간 저를 지배해왔던 확신들이 아주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며들듯이요. 의심의 씨앗이 저의 생각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는데요. 그 씨앗은 점점 더 뿌리를 내리는 듯 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요. 책장을 넘길 때마다 묘한 배신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 같은 것이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는데요.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돌아보면요. 그 밤들이 저에게는 단순한 독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온 세상의 진실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세계를 보는 저의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저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진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저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밤들이었습니다. 병원 창고는 언제나 습하고 어두웠습니다. 쌓여있는 약품 상자들 사이로 퀴퀴한 냄새가 났고요. 저는 거기서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위생병 한 명이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겨우 입을 열었지요. 말하자면요, 그의 이야기는 아주 조용했지만 제 심장을 세게 울리는 비수 같았는데요. 병원에 쓸 약이 남아도라도 일반 주민들은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이 열병에 시달리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아주 흔한 해열제 하나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약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최고병원의 의사로서 이런 비극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은 희망을 잃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요. 저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선뜻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 외에는 달리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고요. 그 무력감은 마치 제 손발을 묶는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용히요. 그 창고 안의 습한 공기만이 우리 둘의 무거운 침묵을 감싸 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위생병의 슬픈 눈과 동생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밤이 깊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고 홀로 거울 앞에 섰는데요. 제 모습이 묘하게도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요. 그 의복의 찬란함이 오히려 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어요. 제가 누리는 이 모든 특권들이 말이죠. 다른 누군가의 고통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걸요. 아주 천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 그림자를 가만히 바라봤는데요. 그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들의 절망이 스며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요. 제가 가진 지위가 저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깨달음이 저의 자아에 깊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고요. 저는 황금빛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눈빛은요, 한없이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 빛나는 특권들이 진정 저의 것인지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요,
이러한 번뇌가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는데요. 그 자괴감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깊게요. 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저는요, 제가 딛고 서 있는 땅이 진정 옳은 곳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요,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여명이 평양 시내를 아주 천천히 감싸고 있었는데요. 황금빛으로 물드는 그 풍경은 아름다웠지만요. 제 마음속에는 묘하게도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정이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 같았지만요. 저는 더 이상 이곳을 안식처라 느끼지 못했거든요. 이 모든 특권과 평온함이 어쩌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는데요. 어째서 이런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요. 그 질문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저 아래 펼쳐진 도시가 마치 거대한 새장처럼 느껴졌는데요. 저는 그 새장 안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 새였지만요. 어느새 창살 밖의 세상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이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요. 제 내면에서 스며들듯이 자라나는 금기된 질문과 같았습니다. 말하자면요. 고요한 아침이었지만요. 제 심장은 이 불안한 여명 앞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양 최고병원에서 최고위층 간부들을 치료하는 일은 저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저의 실력을 인정받는 증명과도 같았어요. 아주 천천히요. 그곳에서의 하루하루는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의사의 삶인 듯 했는데요. 어느새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의 병실에는 늘 귀한 약들이 넘쳐났고요. 일반 주민들은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을 비싼 의료기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서류에 적힌 그들의 병력과 실제 증상 사이에는 묘한 괴리가 있었어요. 마치 꾸며진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그저 가벼운 증상이었는데도요, 최고위층이라는 이유로 필요 이상의 약물들이 과잉 처방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는데요. 제가 배운 의학적 양심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제가 속한 세상의 진실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요. 이 병원의 화려한 외양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하면서도 저의 시선은 늘 병원 밖 평범한 주민들의 삶으로 향했는데요. 그들은 작은 감기에도 제대로 된 약 하나 구하기 힘들었지만요. 이곳은 온갖 특혜로 넘쳐났습니다. 이 불공평함이 제 마음을 아주 깊게요. 조용히 흔들어 놓기 시작했고요. 제가 믿었던 모든 가치들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위선과 특권이 당연시되는 현실을 매일 마주하게 됐는데요. 저의 내면에서는 차갑고 묵직한 환열감이 스며들듯이 커져갔습니다. 돌아보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체제의 허상의 첫 균열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요.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제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는데요. 당의 지침이란 허울 아래 진실은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그저 지시를 따르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라 배웠지만요. 눈앞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는데요.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환자들의 실제 상태와 제가 내려야 했던 거짓된 진단들이 빽빽이 적혀나가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요. 그것은 저의 양심이 이 상황에 맞서 발버둥치는 기록이었고요. 이런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지만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새요, 제 수첩은 진실을 담는 유일한 공간이 되어버렸고요. 그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기록들이 언젠가 큰 의미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 믿음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요. 제가 짊어진 위험 또한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고요. 숨막히는 불안감이 저를 감싸는 듯했습니다. 조용히요. 저는 펜을 놓지 못했고요. 그 밤은 그렇게 길게 이어졌습니다. 최고 병원에만 있다 보니 바깥 세상의 실상은 미처 보지 못했었는데요. 말하자면요. 당에서 선전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내의 한 평범한 인민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의 풍경은 제가 알고 있던 병원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복도에는 약품 냄새 대신 묘한 비린내가 감돌았고요. 환자들의 눈빛에서는 절망감이 역력히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필수 의약품의 부재였습니다. 간단한 진통제나 항생제조차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가족들에게 어디서든 구해오라는 무력한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환자들의 가족들은 약을 구하기 위해 암시장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에서는 당장 생명을 살릴 약품들이 터무니없는 값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저에게는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약들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찾아야 할 절박한 소망이 되어 있었던 거죠. 한 아이의 어머니가 암시장에서 겨우 구해온 해열제를 들고 병실로 뛰어들어왔는데요. 이미 아이는 고열로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말할 수 없는 무력감과 함께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당에서는 언제나 모든 인민은 평등하게 의료 혜택을 받는다고 선전했었지만요. 눈앞의 현실은 그 선전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요, 저의 내면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암시장에서 마주했던 그 절박한 눈빛들이요, 제 마음속 깊이 잔상처럼 남아 있었는데요. 그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제한적이라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었고요. 무엇보다 무력감이라는 감정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진료실로 당 중앙위원회 소속 박철민 장교가 찾아왔는데요.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을 했는데요. 저에게 즉시 그의 집무실로 오라는 명령을 내리더군요. 그의 집무실은 늘 그렇듯 정돈되어 있었지만요.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그는 제게 특정 고위 간부 환자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그 환자의 병세가 생각보다 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동시에 체면을 중시하는 당의 입장을 에둘러 설명했습니다. 이내 그의 말은 노골적인 지시로 변했는데요. 환자의 사망 원인을 조작하거나 혹은 그의 생명을 부당하게 연장하는 불필요한 치료를 강요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의사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어요. 그의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는데요. 심장이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껏 지켜왔던 의료 윤리라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고요. 제 모든 가치관이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에 휩싸였었습니다. 저의 본분은 생명을 구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는데요. 당의 명령은 그 모든 것을 거스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저는 길을 잃은 듯했고요. 마치 벼랑 끝에 선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요. 의학적 근거와 환자의 예후를 들어 그의 지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철민 장교는 단호한 표정으로 제 말을 잘랐습니다. 박철민 장교는 제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의 눈빛은 어떠한 반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차갑게 번득였습니다. 마치 제 가족의 안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 같았고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뜻을 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듯 무거웠습니다. 자존심과 신념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아픔이 저를 관통했고요. 그 순간에 저는 마치 살아있는 시체 같았습니다. 그의 집무실을 나서자마자 제 발걸음은 힘없이 휘청거렸는데요. 제 안의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망가져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로서의 사명감이요. 제가 평생 지켜왔던 가치들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고요. 이 모든 부패한 현실 속에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존경했던 선배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의학적 지식은 물론이고요.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까지도 저의 스승과 같았어요. 언제나 당의 지침보다는 환자의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고 조용히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분께서 갑자기 사라지신 겁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요. 병원에서 그분의 자리는 비어버렸고요. 그 누구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어렴풋이 들려온 이야기였는데요. 그 선배님께서 당의 지침에 반하는 의료 행위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고요. 그저 환자를 위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을 텐데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어요. 존경하던 선배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지셨다는 사실이요. 제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가늠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요.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저의 신념이요. 이 속에서는 오히려 저를 위협할 수 있는 칼날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이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요. 제게는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고요. 그때부터 저는 제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침묵만이 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에 제출할 의료 통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병원 전체의 의료 기록들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했는데요. 자료들을 하나씩 대조하다 보니까요. 묘하게도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의 실제 병세 기록과 치료 결과가 공식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죠.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말입니다. 사망률은 터무니없이 낮게 조작되어 있었고요. 완치율은 비현실적으로 높게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보았던 환자들의 얼굴과 그들의 고통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보고서 속의 숫자들이 그 모든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고요. 의도적인 조작임을 알 수 있었어요. 아주 천천히요. 제 마음속에 깊은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당의 선전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조차도 거짓으로 포장될 수 있다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었던 의료 시스템의 본질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깨달음은 저를 절망감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순간이야말로 제가 이 모든 부패한 체제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한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침묵하며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되묻게 되었지만요. 제 양심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불길한 보고서의 글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거대한 시스템의 병든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건 저의 존재 이유까지 흔들었습니다. 묘하게도요, 그 보고서 덕분에 저는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어요. 환자의 고통스러운 절규는 제 귀에 마치 쇠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치료받지 못하는 절망이 가득했는데요. 저는 그 앞에서 그저 무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의 지시라는 명분 아래 필수 의약품은 늘 부족했고요. 기본 진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은 저를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한 환자가 제 옷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요. 그의 마른 손과 뜨거운 눈물은 제 심장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말하자면요. 의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희망 없는 약속뿐이었고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실이었습니다. 제 의학적 지식과 신념은 환자를 돕는 데 쓰여야 한다고 늘 믿어왔습니다만 현실은 저를 체제의 도구로만 만들고 있었어요. 돌아보면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과연 제가 무엇을 위해 의사가 되었나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요. 저의 사명감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기분이었고요. 제 모든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환자들의 고통이 저의 무능함으로 비칠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요. 제가 그들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은 저를 가장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히요. 저는 그저 다음 환자를 진찰할 수밖에 없었지만요. 제 안에서는 이미 깊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믿고 지켜온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게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사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는데요. 그 내용은 언제나처럼 당의 위대함과 사회주의 의료 체계의 우월성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신용을 했지만요. 제 마음속에서는 그저 깊은 회의감만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직접 마주했던 환자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저들은 어쩌면 저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말들을 할 수 있는지요. 말하자면요, 그들의 말은 허공에 떠도는 빈 메아리처럼 느껴졌고요. 저는 그저 조용히 그 괴리감을 곱씹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에게는 조롱처럼 들렸는데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허상인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요. 돌아보면요, 제가 믿었던 많은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고요. 그 균열 사이로 새로운 진실들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 강당 안의 뜨거운 열기조차 제게는 차갑게만 느껴졌는데요. 그저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변하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이제는 정말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는 이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없다는 감정이요. 그렇게 저의 내부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건 가족이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요. 은미는 조용히 저를 지켜보는 듯 했는데요. 어느 날 밤 제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오빠, 요새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저 괜찮다고 대답했는데요. 은미는 고개를 젓더라고요. 오빠의 그렁한 눈빛이 너무나 걱정되었어요. 혹시 위험한 생각이라도 하시는 건 아닐까 염려되어서요. 우리 가족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은미는 제 손을 잡으며 간절히 부탁했는데요.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지내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오빠가 힘들어지는 건 저도 너무나 힘들어서요. 저를 향한 은미의 깊은 염려와 가족을 위한 간절한 호소였지만요. 제게는 그저 또 다른 형태의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걱정 어린 눈빛이 제 신념과 충돌했고요. 저의 고뇌는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는 체제에 순응해야 한다는 말, 그 말이 비수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작은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요. 밤은 깊어만 갔지만요. 제게는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혼자 걷다 보니 제 발걸음 소리마저 어쩐지 무겁게 느껴졌어요. 환자들을 치료하며 마주했던 여러 진실들은요, 당이 말하는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계속해서 모순을 드러냈는데요. 저의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당의 명령 사이에서 저의 고뇌는 깊어만 갔습니다. 은미와 우리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요,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어요. 조용히요, 아주 조용히 제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는데요. 그 결심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의사로서의 제 양심을 지키는 길, 그리고요, 사람다운 삶을 찾아야 한다는 갈망이요. 이제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확신이 들었고요. 제 눈빛 속에서도 고뇌를 넘어선 결단의 빛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되면서 환자를 살리는 일에 대한 벅찬 기대를 품었었는데요.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까지도 제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요, 병원에서 제가 마주한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정말 기본적인 약품조차 구하기 어려웠고요. 기본적인 치료 도구마저 부족해서 손 쓸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어린 환자가 폐렴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흔한 항생제 하나 구할 수가 없어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가진 모든 의학적 지식과 능력을 동원하려 애썼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겠어요. 말하자면요. 환자의 열은 계속 오르고요.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지만요. 저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어린 생명은 제 손 안에서 그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기본적인 약 하나만 있었어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요. 그때의 참담함은 제 의사로서의 사명감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요. 제 가슴 속에 묘한 공허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과연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의사가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요, 그 순간이 제가 이 의료 시스템의 깊은 병폐를 처음으로 깨달았던 너무나도 서글픈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는데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작은 아이의 모습에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는 아이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주 단순한 폐렴 증상이었지만요.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항생제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 저를 옥죄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 아이의 부모는 저만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요, 제가 아는 모든 의학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치료할 방법은 명확한데 그걸 실현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힌 것이었죠. 묘하게도요, 제가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가쁜 숨소리가 제 귓가를 계속 맴돌았는데요. 저는 그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저 자신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만요.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고요. 아주 천천히요. 아이의 생명력은 꺼져가고 있었어요. 돌아보면요. 그때의 절망감은 어떤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어린 생명이 눈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게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어느새요, 아이는 차가운 침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 작은 손을 잡았을 때 차가운 온기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터뜨린 통곡 소리는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고요. 그 울음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요. 제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회의감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어린 환자의 죽음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었는데요. 이 체제의 병든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기본적인 의약품조차 공급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작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 순간이었는데요. 조용히요.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저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저 환자를 치료하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러려면 이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어린 환자를 죽음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는데요. 그 작고 여린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 못 이루고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요.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을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었을지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없었습니다. 저희 병원의 현실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아주 기본적인 의료 장비조차 부족했고요. 필수적인 약품들도 제때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 지식과 저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진 사명감이나 희망 같은 것들이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저의 간절한 마음은 늘 같았지만요, 이 현실 속에서는 그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제가 아무리 밤낮으로 애를 써도 근본적인 문제들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을요. 이곳에서는 더 이상 의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게 너무나 절망스러웠어요. 그날 밤에도 병원에서 늦게 돌아왔는데요. 아내는 지쳐 잠들어 있었고 아이들은 낡은 옷을 입은 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히요. 고된 하루가 느껴지는 그 작은 얼굴들을 보면서요. 아이들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잠든 아내의 거친 손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그 손이 감내한 생활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제가 가진 의사라는 명예나 지위는 그저 허울뿐이었고요. 가족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되어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분명 밝은 세상을 꿈꿀 텐데요. 우리 현실은 그 꿈조차 꾸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이 모든 걸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절박함이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묘하게도요, 가족의 고통이 단순히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제가 책임져야 할 무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막막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점점 더 커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과거의 모든 미련을 버리고 큰 결단을 내릴 때가 드디어 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문을 나설 때마다 저는 늘 같은 풍경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어요. 정갈한 병원 안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거리에 늘어진 사람들의 모습은 제 마음을 계속해서 무겁게 만들었지요. 모두의 눈빛에는 그저 굶주림과 절망이 가득했고요. 저는 그 시선을 외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쇠약해진 몸을 볼 때면 제 가슴이 아주 무너지는 듯 했는데요. 그 작고 여린 생명들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앙상한 팔다리, 움푹 들어간 문은 단순히 영양실조를 넘어 이 사회의 깊은 병폐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아주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눈 속에서 희망보다는 공포와 배고픔만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적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생명을 살리는 데 모든 것을 바쳐왔지만 병원 밖 세상의 현실은 제 노력을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보던 풍경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는 제 능력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작은 아이들의 눈망울이 제 가슴에 박혔고요. 결국 저를 절벽 끝으로 새로운 길을 향해 밀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요, 그 굶주린 아이들의 모습이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어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으니까요. 탈북이라는 생각은 아주 거대하고 무거운 결정이었는데요. 제 마음을 짓누르는 감정이었어요. 가족들을 제가 알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까봐 그 두려움이 제 모든 것을 옥죄어 왔습니다.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는데요.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밤마다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제가 알 수 없는 위험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나 다름없었지만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는 강렬한 절박함이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일지, 과연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요. 그 미지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문득요, 여기가 절벽의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돌아갈 곳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제 심장은 마치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제 한 몸 건사하는 것도 버거운 일일 텐데요. 혹여나 저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을까봐 그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들어 저를 휩쓸어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요. 이대로는 정말 안 된다는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존 본능이 저를 이끌었고요. 설명하기 어렵지만요. 더 이상은 머뭇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요. 저는 마치 절벽 끝에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풀잎 같았는데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어딘가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거대한 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압박감이 저를 짓눌렀지만요. 희미하게나마 저 너머에 있을지 모를 빛을 향해 저는 기어코 한 발을 내디뎌야 할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순간의 두려움과 결심은 제 평생 가장 크고 무거운 짐이었는데요. 저는 결국 그 짐을 짊어지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날 밤이었어요. 병원 숙직실에 홀로 남겨졌는데요. 제 마음속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히요.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던 낡은 라디오를 꺼내들었는데요. 그 주파수 너머에 제가 찾던 세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어요. 지직거리는 소리 속에서 남한 방송의 짧은 뉴스 단편들을 들었는데요. 그 내용들은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이었지만요. 사람들의 자유로운 생활과 발전된 모습에 저도 모르게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요. 탈북이라는 단어에 제 귀가 쫑긋 세워졌는데요.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위험한,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간절한 정보였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짧은 언급 하나하나가 마치 암호 같았고요. 저는 그 조각들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어느새요, 저는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동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잡지를 보거나 국경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을 흘려듣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 과정은 매우 위험했지만요. 작은 희망의 불씨가 제 안에서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하자면요, 저는 미지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있었는데요. 문 너머의 세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순간에 저는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작은 새 같았어요. 그리고 그 빛이 저의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옆병동의 김 박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저에게는 왠지 모를 불안감으로 다가왔는데요. 조용히 들려오는 소문들은 그의 실종이 단순한 전근이 아니라고 속삭였습니다. 마치 차가운 공기처럼 제 마음을 스며들듯이요. 그는 언제나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그 원칙이 여기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 선배 의사는 침묵만이 최선이라고 조언해 주셨지만요. 그의 눈빛은 이미 깊은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의 시선들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는데요. 마치 제가 다음 차례라는 듯한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든 은미의 얼굴을 바라봤는데요. 이 모든 것이 결국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저의 등 뒤에도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요. 그러다 문득요, 이대로 가다가는 저 역시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거라는 섬뜩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아슬아슬한 절벽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샘솟았습니다. 돌아보면요, 그 순간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지요. 가족들을 침대에 조용히 뉘어주었는데요. 그들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제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잠시 그 곁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었는데요. 아이들의 고요한 숨소리가 마치 세상의 전부처럼 크게 느껴졌어요. 과연 이 작은 생명들을 이 비좁고 어두운 세상에서 계속 살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제껏 제가 지켜왔던 신념과 이 땅의 현실이 너무나도 달랐지만요.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고요. 아주 조용히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폭풍 같은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요. 마치 돌아갈 수 없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기분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였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다른 세상, 더 나은 삶을 보여주는 것이었지요. 그것만이 제가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고요. 비록 제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할지라도 저는 기꺼이 그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은 깊었고요. 세상은 잠들었지만 제 방만은 희미한 불빛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지도가 펼쳐져 있었는데요. 오래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 지도 위로 제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북쪽을 향한 길을 더듬고 있었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걸었던 길이었죠.
작은 손전등을 집어들었고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제 손에 생생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녹슨 나침반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그 바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미지의 방향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희망이 스며들듯이 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요, 저는 이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이 첫 발자국은 반드시 내딛어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 생애 가장 큰 도전을 위한 조용하지만 비장한 첫 발자국이었죠. 어두운 강변에 도착했을 때 밤은 저희를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는 듯 했습니다. 강바람은 매섭게 불어와 뼛속까지 파고들었는데요. 그 차가움은 단순한 추위를 넘어선 절망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강물 소리는 얼어붙은 얼음 조각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였지만요.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저희에게 속삭이는 듯했죠. 저와 동반자들은 말없이 강을 내려다봤는데요. 각자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만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멈출 수 없는 절박함이 저희를 덮쳤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아주 천천히 스며들듯이요, 심장 깊숙이 자리 잡았는데요. 그럼에도 저희는 서로에게서 희미한 희망을 찾으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동생 은미의 얼굴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는데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기필코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했고요. 다른 선택지는 저희에게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 결심을 굳건히 다졌는데요. 차가운 물속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제 안에 모든 망설임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얼어붙은 강물 소리는 더 이상 죽음의 속삭임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합창처럼 제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물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였어요. 아주 천천히요. 발끝부터 시작된 한기가 순식간에 온몸을 찌르는 듯 했는데요. 그 차가움은 제가 살아오면서 느껴본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말하자면요, 생명을 빼앗아가는 듯한 그런 냉기였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요, 저의 의지는 그것보다 훨씬 강했거든요. 한 발 더 내디디려 애썼는데요, 물의 저항이 생각보다 거세게 느껴졌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 강물은 그저 검은 그림자 같았고요. 저를 집어삼킬 듯 묵묵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발이 닿는 바닥은 미끄러웠고 자칫하면 중심을 잃을 것 같았어요. 매 순간 강렬한 공포가 저를 덮쳤지만요.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그리고 은미의 얼굴이 제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그게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는데요. 정신만은 또렷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이를 악물게 되더라고요. 차가운 물결이 제 다리를 휘감았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무겁게 발을 옮겼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움츠러들었지만요.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어느새요, 물은 제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강물의 흐름은 제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았고요. 제 심장은 공포와 고통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생존을 향한 본능적인 몸부림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말하자면요.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죽는다는 너무나도 명확한 진실이 저를 채찍질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왔지만요. 저는 차가운 물속에서 계속 발을 내딛었습니다. 저 너머의 희망을 향해서요. 그게 제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조용히요. 하지만 맹렬하게요. 저는 죽음의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저의 가족을 위한. 강 한가운데 이르자 물살은 예상보다 훨씬 컸었습니다.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는데요. 순식간에 주변 동무들이 저 멀리 휩쓸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었지만요. 동시에 저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팔다리에 전해지는 물살의 압력은 엄청났고요. 아주 작은 움직임조차 허락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었습니다. 제 몸은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지만요.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문득요, 제 손이 누군가의 옷자락에 닿았는데요. 그 순간의 안도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게 남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죽음의 강은 계속해서 저희를 삼키려 들었지만요. 저는 놓지 않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투가 되어버렸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발 아래가 갑자기 푹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미처 손 쓸 새도 없이 깊은 물속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갔는데요. 그 순간 숨 쉬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웠습니다. 물속은 생각보다 아득하게 깊었고요. 사방이 캄캄하여 위아래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폐속의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있음을 선명히 느꼈는데요. 그 서늘한 감각이 죽음의 전조처럼 다가왔습니다. 점점 더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온몸이 저도 모르게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렸지만요. 물의 압력이 저를 더욱 깊은 심연으로 잡아끄는 것만 같았어요. 어느새요.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이제는 정말 끝인가 하는 절망감이 스며들듯이 찾아왔습니다. 숨쉬기 힘든 극한의 공포였지만요. 그 와중에도 가족의 얼굴이 아른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억지로 쥐어짜면서 간신히 몸을 위로 솟구쳐 올렸고요. 마침내 얼음장 같은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는데 그것이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 같았고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숨 공기가 저를 위한 것만 같았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차갑게 저희를 감싸고 있었는데요.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순간마다 생명의 끈을 붙잡는 듯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묘하게도요, 그 절박함 속에서 저는 어느 정도 평온함을 찾으려 애썼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이었어요. 저 멀리서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그 소리는 조용한 강변을 가로질러 저희에게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모두가 일순간 얼어붙었는데요.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순찰대 보트 소리였던 거죠. 이민호 씨는 아주 조용히 몸을 숙이라는 손짓을 했고요. 저희는 반사적으로 강물 속에 더 깊이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도 식을 줄 모르는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는데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풀이 무거진 강가에 가까스로 몸을 밀어넣었지만요. 그마저도 불안했습니다.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까 봐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통을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은미를 살폈는데요. 은미는 두려움에 질려 있었지만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저를 더욱 절박하게 만들었는데요. 제 심장을 옥죄어 오는 듯했어요. 순찰보트의 불빛이 강변을 스치듯이 지나갔는데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숨을 죽이고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마치 강물과 하나가 된 것처럼요. 발각될까봐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고요.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보트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지만요. 그 여우는 오랫동안 저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주변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저희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는데요. 죽음의 문턱을 겨우 넘은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 뒤에는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고요. 저는 그저 은미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듯이 아파왔지만요. 어느새요, 제 다리는 더 이상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낡은 기계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팔다리의 힘이 쭉 풀려 주저앉고 싶었고요. 정신마저 몽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대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라는 속삭임이 끊임없이 들려왔는데요. 그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자유를 향한 그 간절한 갈망을 떠올렸고요. 그것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대로 포기한다면 은미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요. 저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마치 바위덩이를 옮기는 것처럼 힘들었지만요.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요, 그때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지만 그만큼 자유의 가치를 절실히 깨닫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저 본능처럼 앞만 보고 나아갔고요. 어떤 역경도 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는데요. 어쩌면 그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자유를 찾아가는 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발버둥 치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이었을까요? 제 옆을 걷던 동행자가 아주 천천히 힘없이 강물 속으로 가라앉으려는 것을 보았는데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모든 힘을 다해 그의 팔을 붙잡았고요. 차가운 강물 속에서 그의 체온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이미 모든 기력을 소진한 상태였지만요. 저는 그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소나기에 잡힌 그의 팔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요. 살고자 하는 의지조차 희미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정신 차려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어요. 살아야 합니다. 말하자면요. 그 말은 그에게 하는 말이면서도 저 자신에게 외치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차가운 강물은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거세게 흘렀고요. 숨쉬기조차 버거운 상황이었지만요. 저는 온몸으로 그를 지탱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한계에 다다른 고통이었지만요. 저는 그의 눈빛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꽃을 보았어요. 아주 희미했지만요. 그 불꽃은 저에게도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건너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거든요.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우리는 그 차가운 강물 속에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졌는데요. 강물 소리만이 저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듯한 피로감이 저를 짓눌렀는데요. 저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요.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희미해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이었어요. 어둠 속 저편에서 아주 작은 불빛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처음엔 그저 착각인가 싶었는데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그 불빛은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깜박이는 그 불빛은 마치 손짓하듯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빛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요. 자유와 새로운 삶에 대한 약속처럼 느껴졌는데요. 그 순간 저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요. 그 불빛 하나가 제 안에 깊이 잠들어 있던 희망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빛은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세상의 아주 작은 조각이었고요. 그 조각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지쳤던 몸에 다시금 알 수 없는 활력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져서요. 저는 다시 한번 강 건너편의 불빛을 향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 희미한 빛은 길을 잃었던 저에게 이정표가 되어주었는데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보면요. 그 불빛은 저에게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준 셈이었어요. 마침내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 순간 온몸의 힘이 스르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강물에서 벗어나 겨우 기슭으로 기어 나오는데 손끝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너무나 버거웠어요. 숨을 헐떡이며 얼어붙은 땅바닥에 쓰러졌는데요. 차가운 흙의 감촉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요. 서로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는데요. 그 무게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아주 천천히요.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냥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마치 우리를 격려하는 눈빛 같았고요. 그 빛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묘하게도요. 죽음의 문턱을 넘고 나니 모든 감각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았고요. 희미했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나는 느낌이었어요.
돌아보면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저희의 작은 용기들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에서 벗어나 강기슭에 간신히 몸을 뉘었을 때였어요. 온몸의 감각이 저릿하게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그 시간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았지만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얼어붙었던 팔다리에 힘을 주어 몸을 일으켰는데요. 눈앞의 어둠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희미한 새벽빛조차 보이지 않는 미지의 땅이었어요. 그리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요, 두려움보다는 알 수 없는 비장함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발을 내디딜 때마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는데요. 그게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증거 같았어요. 돌아보면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요.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를 향한 첫 발자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더 이상 뒤돌아볼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제 안에서 솟아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아주 천천히요. 서울의 공항이라는 곳에 발을 내딛게 되었는데요. 제가 꿈속에서조차 상상해 본 적 없는 낯선 세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방이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가득했고요. 사람들은 바삐 움직이면서도 모두 제각각의 목적을 가진 듯 보였어요.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생경한 풍경이었지만요. 북녘에서 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건물들이며 복잡하게 얽힌 도로들, 그리고 쉴 새 없이 울리는 기계음까지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말하자면요, 저는 마치 다른 행성에 착륙한 우주인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 머릿속은 온통 혼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 시간 염원했던 자유를 마침내 얻었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는데요. 그 감정은 생각보다 깊게요, 제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이제 와서 보면요, 그 자유가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불안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이곳 서울에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그리고요, 제가 과연 이곳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불안감은 어쩌면 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낯선 자유의 땅에서 첫 발걸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내딛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낯설었지만요, 대형마트 안은 그야말로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선반마다 제가 보도, 듣도 못했던 물건들이 끝없이 진열되어 있었는데요. 그 엄청난 양에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색색깔의 포장지들은 왜 그리 화려하던지요. 마치 제가 다른 행성에 온 것처럼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만 했습니다. 상품 하나를 고르려 해도요, 수십 가지의 상표와 종류 앞에서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저마다 능숙하게 카트를 밀며 필요한 물건을 집어들었지만요. 저는 그저 이 모든 시스템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면요, 단순한 식료품을 사는 일조차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남한 사회에 얼마나 이방인인지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물건이 좋은지, 가격은 합당한지, 심지어 어떤 것을 사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요. 그냥 흘러가듯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꿰뚫는 것 같아 괜스레 불편했습니다. 조용히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 혼자 동떨어진 섬처럼 느껴졌는데요. 그 소외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순간에 저는 자유라는 것이 때로는 이토록 무거운 혼돈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체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곳에서 저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었는데요. 그게 제 새로운 삶의 첫 번째 숙제였던 셈입니다. 남한 사람들의 말은 참 빠르더군요. 그리고요, 제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낱말들이 자꾸만 튀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핵인싸니 케바케니 하는 말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 같았고요. 아메리카노 같은 외래어들도 제게는 너무나 생경했어요.
말하자면요, 그들의 대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는데요.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그들의 은어들은 제게 거대한 장벽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어느새 그들의 즐거운 이야기 속에서 혼자 뚝 떨어져 나온 섬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빠르게 말을 주고받았고요. 제가 한마디를 겨우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답을 찾아낼 때쯤이면 이미 대화는 저 멀리 다른 주제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입을 열려는 시도조차 허망하게 느껴졌는데요. 결국 저는 그저 조용히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설명하기 어렵지만요. 그저 언어가 다르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고요. 마치 제가 다른 시공간에서 온 이방인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저는 과연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어디에 속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가치들, 제가 사용하던 언어들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저의 정체성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이어져서요,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단순히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제 존재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취업센터에서 받은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요. 제 이름 옆에 의사라는 두 글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저의 학위와 경력이 저의 전부였거든요. 저의 지위이자 자긍심이었지만요. 여기서는 말하자면요. 그 모든 것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되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안내원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경력은 여기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말이 마치 제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과연 제가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왔나 하는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의학적 지식과 수술 경험들이 여기서는 그저 쓸모없는 종이 조각처럼 느껴졌는데요. 그 상실감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요, 제 옆에 젊은이들이 발대 웃으며 새로운 기회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묘하게도요, 그들의 희망찬 모습이 저에게는 더 큰 비수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의사라는 저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름 없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요, 그게 가장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요, 제 가족들이 북조선에서 겪을 고통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는데요. 제가 떠나온 이유가 희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주 천천히요, 다시 한번 발걸음을 떼어볼 각오를 다졌습니다. 밤이 아주 깊어졌는데요,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북녘에 두고 온 가족들이요, 눈을 감을 때마다 자꾸만 선명하게 아른거렸습니다. 묘하게도요, 제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향한 죄책감으로 변해 제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뜻한 이부자리에서 편안히 숨을 쉬는 동안에요, 그들은 얼마나 차갑고 힘든 밤을 보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저의 이 자유가요, 어쩌면 그들의 알지 못하는 희생 위에 세워진 것 같아서요, 가슴이 너무나도 먹먹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날 제가 내렸던 결정이 그들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갔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동생 은미의 얼굴이요, 특히 제 눈앞에서 지워지질 않았는데요. 혹시 저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진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멀리 떨어져 그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다는 현실이요, 저를 더 깊은 고독과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선택이었지만요, 그 선택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고 고통스러울 줄은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행복해지는 것 자체가요, 가족들에게는 더 큰 아픔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회한이요, 아주 오래도록 저를 괴롭혔습니다. 복잡한 심경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낯선 얼굴의 한 남자가 제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요, 따뜻한 음료 한 잔을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말없이 받은 잔 속에서 온기가 전해져 왔는데요. 그 작은 온기가 제 얼어붙었던 마음에 스며들듯이요,
묘하게도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친절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을 뿐이었지만요.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잠시나마 이 복잡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혼자가 아니라는 희미한 위로가 밀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작은 친절 하나가 그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남한 땅에서 한국어 학원이라는 곳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는데요. 한때 최고 병원의 의사였던 제가 어린아이들처럼 안녕하세요를 배우는 현실이 참 묘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글자를 읽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요. 자음과 모음이라는 기본 개념부터 다시 익혀야 했고, 억양과 발음은 마치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 같았어요. 옆자리 젊은 학생들은 쉽게 따라했는데요. 저는 혀가 굳은 듯 잘 되지 않아 스스로에게 한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말들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다르게 쓰이는지 깨달았고요. 사소한 주문 하나도 버벅거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도 있었지만요. 이곳에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이 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마다 작지만 소중한 성취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밤늦도록 교재를 들여다보고 드라마를 보며 발음을 따라했는데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또 다른 수련의 과정 같았습니다. 말하자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남한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더욱더 절실하게 매달리게 되더군요. 과거에는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였는데, 이제는 제 자신의 삶을 위해 글자를 익히는 처지가 되었어요. 묘하게도요, 그 두 가지 무게감이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서툴고 두려웠지만 저는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해야만 했고요. 조용히요, 내일을 향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이민우 씨가 저에게 옷가게를 한번 들러보라고 권유했었어요. 아주 천천히요, 가게 문 앞에 섰는데요. 진열된 옷들이 어딘가 제게는 아주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젊은 직원이 다가왔는데요. 제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말투와 행동에 조금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지만요. 그 직원이 친절하게 몇 가지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건넨 옷들은 제가 북에서 보던 옷들과는 디자인도 색깔도 너무 달랐는데요. 묘하게도요, 제가 과연 저런 옷들을 입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탈의실 안에서 낡은 제 외투를 벗었는데요. 고단했던 지난 날들이 옷자락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래된 천의 감촉이 사라지면서 뭔가 익숙한 것들이 하나둘씩 제게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추천받은 남한식 옷을 처음으로 몸에 걸쳤는데요. 가볍고 부드러운 천의 감촉이 생각보다 깊게요, 낯선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였어요. 제 눈에 비친 사람은 제가 알던 김지훈이 아니었거든요. 북에서 입던 제복이나 의사 가운이 아닌 아주 평범하고도 세련된 남한식 옷을 입은 낯선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질적이었는데요. 거울 속의 그 남자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이 옷차림이 저의 새로운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순간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북한에서 입었던 제복은 저의 신분과 역할을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이었는데요. 이곳의 옷들은 아무런 지위도 책임도 말해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자유롭지만 동시에 제가 누구인지 규정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요, 그게 어딘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민호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모습에서부터 온다고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조용히요, 이 낯선 옷차림을 받아들이기로 다짐했습니다. 새 옷을 입고 가게 문을 나섰는데요. 아직은 어딘가 어색했지만요. 발걸음은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이제는 제가 새로운 김지훈으로 조금씩 변화할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이 스며들듯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새 한 달이 지나 첫 급여를 받는 날이 왔는데요. 봉투에 담긴 돈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지만 그 무게가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고요. 저의 노동과 노력으로 얻어낸 첫 결과물이라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고향에서는 늘 주어진 역할에 따라 살았지만요. 이곳에서는 제가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간다는 증거 같았어요. 작은 금액이었지만 이 돈을 손에 쥐니 가슴속에 뭉클한 감정이 피어나는데요. 말하자면요.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급여 봉투가 저에게는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 아니었고요. 독립적인 존재로서 제가 설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첫 급여 봉투를 받아 쥐었을 때의 그 낯선 감각은 희망이었지만요.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들은 말하자면요. 새로운 시작임과 동시에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했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 스스로를 끊임없이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제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명확히 알기 어려웠는데요. 그 막막함은 때로 숨통을 조이는 듯한 느낌마저 주었지요. 하지만 그 막막함 속에서도 저는 아주 천천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순간이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불빛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는데요. 그 수많은 빛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묘하게도요, 이 모든 빛들 사이에서 저 역시 저만의 빛을 찾아야겠다고 조용히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비록 아직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웠지만요, 더 이상 뒤돌아볼 수는 없다는 것을 제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 은미와 고향에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면요, 제가 이곳에서 멈추거나 좌절할 수는 없다는 책임감이 들었고요. 새로운 사회에서 저만의 의미 있는 길을 기어이 찾아나가리라 그렇게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 도시의 밤은 참 조용했지만요. 제 안에서는 아주 크게요. 새로운 미래를 향한 견고한 발걸음이 드디어 시작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북에서의 저의 삶은요, 아주 정교하게 짜인 드라마 같았는데요. 모든 배역과 대사가 이미 정해진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 드라마 안에서 어쩌면 가장 주요한 배역 중 하나였는데요. 최고의 의사라는 칭호는요, 제게 큰 자부심을 주었지만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요,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흐르면서 그 완벽해 보이던 무대에도 묘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걸 외면할 수가 없었답니다. 특히 환자들의 눈빛 속에서 읽히던 절망 같은 것들이요. 아주 깊게요. 저를 괴롭혔는데요. 의사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이 저를 짓누렸습니다. 그때마다 제 지식과 신념은요. 아주 흔들리다 못해 갈갈이 찢기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도대체 제가 무엇을 위해 의술을 펼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주 조용히 제 마음속에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스며들듯이 찾아왔는데요. 그게 바로 탈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 결정의 무게는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는데요. 제 목숨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운명까지 걸려 있었으니까요. 어느새요, 제 동생 은미의 해맑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는데요. 그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저를 움직였어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뇌했는데요. 새벽 공기 속에서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길이 절대 순탄치 않으리란 건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대로 머무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그 소리가 제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저를 덮고 있었지만요. 이곳의 고요함이 제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제 숨소리에만 집중했는데요. 아주 천천히요. 세상의 모든 소음들이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요. 제 안의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덩어리들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그 감각이 저를 조금씩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변의 풀내음과 흙내음이 제 코끝을 스쳤는데요. 그게 어쩐지 잊고 지냈던 평온함을 다시 찾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요, 제 과거의 아픔들이 더 이상 저를 완전히 짓누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주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빛이 보였거든요. 물론 모든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요. 이제는 그 상처들을 보듬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요, 제가 걸어온 길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요, 제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잔잔한 물결이 일었는데요. 그 물결이 과거의 얼룩들을 조금씩 씻어내려 주는 듯했습니다. 어느새요, 저는 이제 웃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요. 앞으로 저에게 다가올 시간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치유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앞에 놓인 작은 노트가 보였어요. 아주 새하얀 종이 위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었지요. 처음엔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게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조용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요. 그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요, 돌아보면 오빠가 왜 그렇게 힘든 길을 택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어요. 말하자면요, 그게 바로 희망이라는 걸요. 저의 침묵은 오빠에게 또 다른 짐이 될 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더 이상은 그렇게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가족의 고통을 증언하는 것은 아주 아픈 일이었지만요,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제 안에 숨어있던 작은 용기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요. 그 느낌이 묘하게도요, 따뜻한 비처럼 저를 감쌌습니다. 단순히 저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움직였고요. 그게 제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용기를 내야 할 때였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 결심이 저를 강단으로 이끌었습니다. 제 손은 어느새 노트를 펼쳐들었고요. 단단하게 펜에 쥐는 순간 제 눈빛도 함께 단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중들 앞에 서니 아주 묘한 감정들이 밀려왔는데요. 긴장감과 함께 무언가 꼭 이야기해야겠다는 결심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심호흡을 가다듬었는데요. 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지, 제가 전하려는 진심이 잘 전달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겉으로는 북조선 최고의 병원이라고 선전되었지만요. 실상은 그 안에서 처참한 현실이 매일같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주했던 수많은 환자들, 그들의 고통과 절규는 제 의사로서의 양심을 매일같이 짓눌렀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한 어린 환자의 눈빛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치료는커녕 기본적인 위생조차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었지만요. 누구도 감히 그 현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요. 시스템이 개인의 존엄성을 어떻게 짓밟는지 저는 매일 목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요. 저는 이제 진실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청중들은 숙연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들의 눈빛에서 연민과 함께 희망을 보았습니다. 말하자면요, 제 안에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기분이었고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증언이 변화의 시작이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저는 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끝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공간에서 몇몇 분들께 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어느새 국제적인 회의장의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취재진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지만요. 저는 그저 제가 겪었던 진실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단상 아래의 수많은 눈빛 속에서 저는 묘하게도 고향에 두고 온 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침묵을 제가 대신 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아주 강렬하게 느껴졌는데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많은 분들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요, 그들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격려 속에서 저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나도 작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요. 제 증언이 하나의 작은 파동이 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희미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모든 과정이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더 이상 저만의 아픔이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가 되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요, 그 목소리가 닿는 곳마다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남한에서 저는 처음으로 저와 같은 길을 걸어온 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주 조용하게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익숙한 슬픔과 동시에 작지만 강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는데요. 그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조차 어려웠던 제 이야기들을 꺼내놓았는데요. 그분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저의 상처를 온전히 드러내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는데요. 그게 닫혀있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더군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공감하면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깊게요. 그분들은 북녘에 남은 가족들에 대한 저의 죄책감을 이해해 주셨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를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어져서요. 인권운동가분들과의 대화는 저의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말하자면요, 저의 경험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의 증언 하나하나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목소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저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지지와 연대감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요. 그리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었죠. 이제 와서 보면요. 그 만남들은 저에게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주는 결정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요. 은미의 증언이 끝나고 나자 회장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그 침묵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이내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이요, 한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북한 주민들을 돕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그 청년의 용기 있는 행동이 불씨가 되었는지요. 곧이어 여러 사람들이 자신도 무언가 하고 싶다고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은미의 증언이 신문 일면에 실렸는데요. 그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TV와 라디오에서도 은미의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어느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발적인 모금 운동이 시작되었고요. 생각보다 깊게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 온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민호 씨와 저는 그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은미의 용기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요, 은미의 아픔이 비로소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지만요, 제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책임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희망의 씨앗이 언젠가 북녘 땅에 큰 평화의 숲을 이루어낼 것이라고요. 은미의 얼굴에 피어난 그 웃음을 보았는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아주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드넓은 하늘 아래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을 보며 문득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더군요. 지금껏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번뇌가요, 이 한 장면으로 인하여 비로소 치유되는 듯 했거든요. 말하자면요,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은미가 서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제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어쩌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요, 저리도 잔잔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감시나 억압도 없는 세상에서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은미의 미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돌아보면요, 제가 그 먼 길을 걸어왔던 모든 발걸음이요, 바로 이 순간을 위함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고 숨어야 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이요. 제 안에 깊이 뿌리내린 고통들을 모두 씻어내 주었습니다. 그저 드넓은 창공을 자유로이 가르는 새들처럼요. 은미도 이제 자신만의 날개를 펼치고 원하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꿈꾸던 미래였고요. 제 삶의 가장 큰 숙제를 비로소 마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곳 남조선에서 자유를 찾았지만요. 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녘에 두고 온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은미를 생각하면 단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쉬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의 싸움 같았지만요. 점차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더라고요. 아주 천천히요. 세상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게 저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치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습니다만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저의 고향에도 진정한 자유와 인권이 꽃피울 것이라는 작은 믿음이 저를 계속 나아가게 만들었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 믿음을 품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 여정은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저와 은미, 그리고 이 여정에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주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말하자면요. 그 어둠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는데요.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요, 그러던 어느 순간이었어요. 아주 작은 전 하나의 빛이 저 멀리서 아른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빛은 마치 꺼져가는 생명줄 같았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지만요. 그것은 바로 자유와 인간의 존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꿈꾸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빛을 향해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었지만요. 서로의 손을 잡고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돌아보면요. 그 터널의 끝이 과연 올까 하는 의심도 많았지만요. 이제는 그 어둠이 지나고 밝은 빛 속으로 들어서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어둠 속에 계실 북녘의 많은 분들도 언젠가는 이 빛을 만나게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게 제 가장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두려움을 동반하는 법이었지만요. 이곳에서의 삶은 저희에게 또 다른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앞으로는요, 북녘 동포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그분들이 이 빛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돕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요.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요.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을 걷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이름의 빛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히요. 그렇게요. 언젠가 모든 이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날을 향해 저희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